또다시 중국산 VT사 전차가 포신이 날아가며 자폭해버렸습니다. 마치 대자비처럼 반복되는 이 사고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태국 육군이 운용하던 VT사 전차 한 대가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동일 기종이 비슷한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한 SNS에 올라온 당시 영상 속에서 VT사 전차는 길가에 처참하게 벌어져 있었고 포신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날아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측면에는 나무로 된 장갑이 부착된 모습까지 포착되었는데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한 포럼에서는 이 사고를 두고 중국이 자랑하던 VT사가 또다시 포신이 날아가며 폭발 반응 장갑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태국 육군은 해당 전차를 고정된 사격 지점에서 집중 사격하는 훈련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신이 터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전투로 손상된 VT사 전차와 정상적인 VT사 전차의 비교 이미지가 공유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폭발 당시 전차의 포탑에 장착된 폭발 반응 장갑이 날아가고 포신 일부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복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은 마지막에 어김없이 정신승리식 멘트를 덧붙이며 포탑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VT사 전차는 레오파르드 2보다 우수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고가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연속 발생한 것은 명백히 해당 전차의 설계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VT사 전차에 덧댄 나무 장갑이었습니다. 영상 속 VT사의 측면에는 마치 목재 판자처럼 보이는 나무 구조물이 붙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전차의 방어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나무 구조물은 고장난 전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군이 운용 중인 정상적인 VT사 전차 대부분에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차량에 공식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지난 16일 태국군 병사들이 1960년대에 제작된 미국산 M113 장갑차와 함께 VT사 전차를 운용하며 캄보디아군과 실전 훈련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태국군은 장갑차와 전차에 나무를 두르고 전장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기묘한 장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계열 매체는 이 장면을 두고 VT사의 VT는 빅토리 탱크의 약자라며 자화자찬했고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 VT사가 자랑스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태국군이 최신형이라고 소개된 VT사 전차에 나무 조각을 장갑으로 사용하는 현실이 드러나자 국내외 네티즌들은 정말 첨단 스마트 기술이 나무 막대기냐? 전차가 아니라 목공예품이네? 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VT사의 실제 성능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VT사 전차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들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중국 매체들은 이를 첨단 스마트 기술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태국에 수출된 VT사가 자국 방산 기술의 힘을 입증한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군인들이 VT사의 강력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손쉬운 조작성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는 성공적인 국제 기술 수출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나무 막대기를 반응 장갑으로 사용하는 모습, 잇따른 폭발 사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설계 품질은 중국의 홍보 내용과는 완전히 어긋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이번 VT사 전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산 전차를 들여왔어야 했다는 반성이 군사 전문 채널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으며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군사 애호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국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수십 년간 전차 설계 노하우를 축적해온 나라들의 무기를 외면하고 값싼 중국산 전차를 들여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역시 싼 게 비지떡이다, 중국 공산당이 만든 기술의 결정판이라는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단지 태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선택한 여러 국가들에게 던지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태국이 이번에 겪은 VT사 전차 관련 참사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국은 2011년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롯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차 인도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태국은 급히 대체 전차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후보군에는 러시아의 T-90, 한국의 K-1A1, 그리고 중국의 VT사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K-1A1이었습니다. 태국군이 이미 보유한 미 국제 M60 전차와 부품 호환성이 뛰어났고 심지어 엔진까지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와 운영 효율성 면에서 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K-1A1은 성능과 실전 검증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가격 대비 가성비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최종 선택은 중국의 VT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태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 특히 외교적 접근과 군사협력 강화 분위기가 중국산 무기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기술력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그 대가는 이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해 스웨덴이 한국의 K2 전차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선택한 사례처럼 정치적 요소가 무기 구매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그때 K를 선택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닌 국가안보와 병력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오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유력 매체인 WK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럽 전차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전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독일은 더 이상 레오파르트 EA를 원하지 않는다, 과도기적 전차 개발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오랜 기간 대표적인 전차로 군림해온 레오파르트 2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EA8은 여러 현대화를 거쳤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1970년대에 제작된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5톤이었던 차량 중량이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장비 구성에 따라 70톤에서 73톤에 달하며 무게 증가는 기동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계획되었던 더 강력한 엔진 도입도 무산되면서 최고 속도마저 감소했고 더 이상 근본적인 현대화가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기존 전차의 추가 주문을 포기하고 새로운 과도기적 지상 전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레오파르트를 도입한 국가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스웨덴은 K와 레오파르트를 비교 시험한 결과 K가 월등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치적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택했었습니다. 지금은 스웨덴 내부에서도 한국산을 골랐어야 했다는 후회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EA8의 가격은 대당 약 500억 원에 달하며 반면 K는 대당 250억 원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속도 문제로 인해 레오파르트를 주문한 국가들조차 인도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용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K 전차가 유럽 내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는 단지 전투 성능에서만 앞선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최신 방산 기술이 응축된 이 전차는 기동성과 전장 관리 시스템, 전자식 사격 통제까지 완성도 높은 전차로 평가받으며 앞으로의 전차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할 나라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과 협력해 K 전차의 폴란드형 개량 모델인 K-EPL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생산은 실레시아주 글리비체에 위치한 부마로 와베디 공장에서 진행되며 이는 폴란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차를 자체 생산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국내 배치를 위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이 KPL 전차를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해 유럽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군사 산업에서 한국산 무기가 중심에 서는 모습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실전 경험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를 대량 도입하며 빠른 속도로 유럽 내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얼마 전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폴란드군 K9 자주포에 산타클로스가 올라탄 모습이었는데 이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가장 평화로운 이유는 바로 K9 자주포 덕분이라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K9도 K2처럼 폴란드형 K9PL 버전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타났습니다. 반면 태국에서는 이번 VT-24의 잇따른 폭발과 잔혹한 실전 성적을 보며 안타까움과 후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다. 한국에서 전차를 들여왔어야 했는데 라는 태국 네티즌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닌 냉정한 현실을 대변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차를 선택할 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증된 기술력임을 세계가 다시금 깨닫고 있는 시점입니다.